자, 우리가 기후요소, 기후인자 쭉 봤었거든요. 기후요소가 뭐였죠? 기온, 바람, 강수. 쉽게 말하면 기후요소는 대기의 기본 성질. 인간의 삶에 치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의 기본 성질. 이걸 뭐라 한다? 기후요소로 한다. 3대 기후요소가 기온, 강수, 바람. 요 세 가지가 3대 기후요소가 되겠죠. 다음, 기후인자는 뭐죠? 기후요인이라고도 하고 기후인자라고도 하고, 기후요소의 지역적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 원리. 다시 뭐라고? 기후요소의 지역적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 원리. 이걸 뭐라 한다? 기후인자라고 불러요. 기온이 지역마다 다르고 강수가 지역마다 다르고 맞죠? 그 차이를 결정짓는 원인, 원리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원인과 원리를 기후인자라고 불러요. 됩니까? 첫 번째 기후요인, 기후인자가 뭐가 있고? 위도가 있었죠. 위도는 기온의 무슨 분포? 수평적 분포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후인자입니다. 수평적인 이 분포를 결정짓죠. 그래서 같은 위도 선상끼리는 거의 어때요? 같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저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진다. 이게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북회기선, 남해기선 딱 그어서 요 사이에 있는 커피벨트 지역은 연교차 거의 없어요. 계절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더 작을 정도다. 알겠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커피벨트 지역에서는 태양이 90도로 남중하는 경험을 1년에 2번씩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 커피벨트 뒤쪽, 양쪽으로 뒤쪽 중위도 쪽이죠. 요 양쪽으로는 뭐가? 사계도 계절 변화 심하고요. 그리고 계절이 서로 반대고요. 여기는 6월이 여름, 12월이 겨울이고 여기 6월이 겨울, 12월이 여름이 되겠죠. 그죠? 되십니까? 그리고 북반구 고위도 지역은 6월이 되면 백야 축제를 하는 막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돼요? 그리고 북반구 중위도 뒤쪽으로는 겨울 따뜻하기 위해서 남향집, 남반구 쪽은 북향집을 짓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겠고요. 시간차 이런 걸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저위도 쪽으로 들어갈수록 계절에 따른 시간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계절에 따른 시간 차이가 점점 낮밤 시간 차이가 점점 길어지게 되죠. 됐습니까? 무조건 각자 여름이 되면 북반구 6월, 남반구 12월 각자 여름이 되면 낮이 길어지는 거고요. 알겠죠? 각자 겨울이 되면 북반구 1월, 남반구 6월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북반구 12월, 남반구 6월. 요때가 되면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는 이런 모습이고 저위도로 들어갈수록 낮밤 길이 차이가 없어지고 고위도로 갈수록 낮밤 길이 차이가 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도에 따라 기온의 수평적 분포가 정해진다면 수직적 분포는 뭐가 정한다? 해발고도가 정한다. 해발고도는 뭐로부터 보통 재는 고도입니까? 바다, 무슨 바다? 평균 해수면 높이로부터 재는 고도죠. 이거에 따라 수직적 분포가 정해진다.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하강하고요. 온실가스 밀도가 낮아지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산소도 희박해져요. 대신에 일교차는 무지 커집니다. 직사광선은 강해지고요. 그래서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 챙이 긴 모자, 거적대기 막 팔 넣었다 뺐다. 맞죠? 일교차가 크니까. 이런 모습들을 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나?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는 살기 좋다 나쁘다. 하지만 커피벨트의 고산지대 이런 데는 어때요? 예외적으로 살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들도 알았대. 커피벨트에 살던 인디언들 고산지대로 올라가면 연교차 없이 매달 다 봄 날씨밖에 안 나오거든.
어차피 여기는 태양 입사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때? 연교차 없이 그냥 한여름 날씨만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고산지대는 어떻다는 얘기야? 항상 봄 날씨가 나오는 형태란 얘기야. 알겠죠? 상충기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디오들의 고산 어떤 그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이 아즈테카 문명, 지금의 멕시코가 일대입니다. 또 잉카 문명, 지금의 페루의 쿠스코, 그리고 볼리비아 라파스 있는 지역이죠. 되십니까? 여기 잉카 문명, 아즈테카 문명 이런 것들이 인디언들도 그 상충기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그 커피벨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고산지대 올라간 도시들이 많습니다. 에콰도르의 키토, 콜롬비아의 보고타, 되십니까?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가운데 아비시니아 고원, 우리 아빠는 시냐, 아비시니아 고원, 막 이런 것들 보시면 고산지대, 열대 고산지대는 상충기후로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가 예외적으로 나오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고도 보고 그 다음 뭐 봤죠? 수륙 분포와 관련된 이야기를 봤습니다. 되나? 수륙 분포에 따라 기온 자체가 정해지진 않아요. 기온 자체 절대값은 위도 해발 고도의 상관관계로 거의 정해지는 거고요. 여기는 수륙 분포에 따라서는 뭐 연교차나 일교차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죠. 온도 차이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름 겨울의 온도차 연교차라든가 낮밤으로의 온도차 일교차라든가 이런 온도 차이가 정해져요. 아무래도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곳들은 낮에도 흥, 밤에도 흥, 여름에도 흥, 그 겨울에도 흥.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고요. 왜? 열에 둔하고 비열이 큰 놈이니까 물은. 류계 성질이 주변에 많으면 어때요? 여름에 후끈, 겨울에 그냥 엄청 춥고 낮에 후끈, 밤이 되면 엄청 춥고 그래서 연교차, 일교차가 다 커집니다. 왜? 류는 어떠니까? 비열이 작아요. 열에 민감한 놈이란 얘기죠. 그래서 연교차, 일교차가 정해지거나 또는 강수가 정해지기도 하죠. 비가 내리는 원리 해봐요. 수증기가 올라 구름을 만들고 내린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상승기류를 만나야 돼. 또 하나는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류계 성질을 띠는 곳은 뭐가 없어? 대기 중에 수증기 습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상승기라고 나발 테니고 오를 건덕지가 있어야 뭘 위에 가서 구름 만들 거 아닙니까? 류계 한복판 막 이런 데들은 비가 안 와요. 근데 요런 데들은 주변에 물 분포가 좀 많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중에 습도, 수증기가 분포가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는 상승기로만 그냥 비슷하게 나왔다 하면 그냥 조록조록 비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비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륙분포상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어. 수륙분포상 대륙도 값이 크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대륙의 성질을 크게 띈다. 다시 보라고? 무슨 의미죠? 연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다. 알겠죠?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연교차가 커진다. 대륙도 값이 커지는구나. 강수가 적어진다. 대륙도 값이 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야, 이것과 연관돼서 세계지리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까? 진짜 순수 대륙 한복판이라 비가 없어. 사막이 되는 곳이 있어. 다른 성격 다 제외하고 오로지 대륙 한복판이라 비가 없는 곳. 사막의 영속,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같은 사막들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대륙성 사막을 이해해야지. 다시 뭐라고? 대륙성 사막. 뭐 있다고?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이런 사막들이 여기에 속하죠. 다음 두 번째,
수륙분포상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중위도 쪽은 다 편서풍이 이렇게 불거든요. 그러면 요 서안 쪽은 어디 영향을 주로 받아요? 그렇죠. 동안 쪽은. 그래서 성질이 나와요. 여기 있는 아메리카 쪽도 여기가 서안 동안이거든요. 서안 쪽은 무슨 영향? 동안 쪽은. 그렇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안하고 동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연교차가 큽니까? 동안이 커요. 서안은 연교차가 되게 작게 나오죠. 되십니까? 이런 성질도 다 수륙분포 관련돼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륙의 동쪽 바닷가 동안 쪽은 수와 륙의 경계가 명확히 딱 칼로 무자르듯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름이 되면 양쪽 온도차가 확 벌어져요. 혹은 반응이 없어. 쭉쭉 빨려 들어가 바람이 그냥. 알겠죠? 겨울이 되면 조디 추워. 엄청나게 여기는 반응이 없어. 퍼퍼 퍼져 나오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대륙 동쪽 연안 바닷가 쪽은요. 수륙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 지어져 있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대륙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겨울만 되면 대륙에서 팍팍 퍼져 나오는 이런 무슨 풍? 계절풍. 무슨 풍? 계절풍이 불게 되죠.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절풍이라는 것도 수륙분포와 관련돼 있다. 알겠습니까? 대륙 계절풍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여름, 겨울, 수륙, 비열차로 부는 바람이야. 어디서? 동안에서 나타나. 아니 서안 쪽은 왜 안 나와? 서안 쪽은? 이게 수륙의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 이렇게 칼로 못 자르듯 륙, 해 이렇게 딱 수륙이 명확하게 수륙이 딱 나뉘어 있어야지 뭘 이 온도차가 확 벌어지면서 빨려 들어가든 퍼져 나오든 하지. 이해됩니까? 그 수륙 경계가 뚜렷한 동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알겠지? 그래서 대륙 동안은 편서풍이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도대별로 편서풍이 불지만 여름이 되면 어때? 계절풍이 확 빨려 들어가요. 가을에도 그냥 뭐가 불지만 편서풍이 불지만 겨울이 되면 막 퍼져 나와요. 그냥 막. 알겠죠? 온도차 확 벌어지니까. 말뜻 이해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륙분포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 저번 시간 공부했던 거 뭐 봤죠? 지형과 관련된 얘기를 봤죠. 지형과 관련돼서 무슨 현상 봤습니까? 팬현상. 봐요. 바람이 불어 부딪혀 올라가죠. 넘어갑니다. 부딪혀 올라가는 쪽은 뭘 쏟아붓고요? 비를 쏟아붓죠. 그래서 이쪽에는 강수를 쏟아붓게 되고요. 넘어가는 쪽으로는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건조해지죠. 헤어 드라이기 바람이 불어버리죠. 되십니까? 그래서 바람 이쪽을 뭐라 그래? 공격 또는 바람 바지 사면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바람 공격, 바람 바지 사면은 비를 쏟아붓는 거고 넘어가는 쪽을 바람 의지, 바람 그늘이라 그러거든. 이쪽 사면으로는 고온건조 헤어 드라이기 바람이 불어버린다. 그럼 바람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바지, 여기가 그늘 의지가 됩니다. 여기에 비를 쏟아붓고 이쪽이 고온건조 드라이기 바람이 불겠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이런 지형적인 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 어떤 게 있었죠? 여보세요. 세계 최다우지 어디라 그랬어? 최다우지. 다우지.
뭐? 뭐? 얘기 뭐라고? 히말라야 맞아요. 여름이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된다고? 바람이 쭉쭉 빨려 들어가는 계절풍. 그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죠. 방글라데시 아쿠아리움. 잊었니? 겐지스강 하구라고도 하죠. 겐지스강 하구. 기억나? 여기 흐르는 거 겐지스강이잖아. 맞지? 아쌈 지방 겐지스강하고 방글라데시 있는 저기가 세계 최다우지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름 계절풍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히면서 저러는 거죠. 됩니까? 다음에 지형성으로 사막이 형성되는 곳이 있어. 다시 뭐라고? 지형성으로 사막 형성. 이거 무슨 얘기죠? 바람이 부딪히는 쪽 넘어가는 쪽. 항상 바람이 넘어가. 항상 무슨 풍 분다고 여기는? 이쪽은 다 편서풍이라고 했잖아. 중위도 쪽은. 맞지? 여기도 편서풍이라고 했잖아. 기억나? 무슨 산맥? 락키. 여기 무슨 산맥? 안데스. 자, 타고 넘어가네요. 마르겠죠? 라스베이거스. 타고 넘어가네요. 맞죠? 파타고니아 사막 아닙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람 의지 사면인, 바람 그늘 사면인 곳이 있어.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는 지형성 사막. 어디야? 라스베이거스. 여긴 왜 그런다? 편서풍이 락기를 넘어. 이 얘기고. 알겠죠? 아래쪽은 뭐라고? 파타고니아. 다시 뭐라고? 파타고니아. 이건 편서풍이 안데스를 넘어. 알겠죠? 그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이 지형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됐어요. 이거 보고 그 다음 뭐 봤지? 대기 대순환 구조를 봤죠. 뭘 봤다고요? 대기 대순환 구조. 왔다 힘드네. 아우 또 잘 그렸어. 어떡하면 좋아.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운데 적도일 거 아닙니까? 상승기류, 하강기류는 절대 기온이 정한다. 상대적 기온차가 정한다. 그렇죠. 야 빨아들이는 상승기류가 나오는 곳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됩니다. 아무래도 상승기류가 나오는 곳은 팽창 상승 퍼지면서 대기 압력이 낮아지고 같은 부피 안에 대기 밀도가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저기압은 무조건 상승기류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빨아들여 퍼뜨리는 기류가 됩니다. 주변보다 어떤 것? 더 덥거나 또는 주변보다 덜 춥거나 이러면은 옆에 추운 곳으로부터 밀려서 올라가든 아니면 뜨거우니까 빨아 올리든 이렇게 올라가는 기류가 나오게 돼요. 저기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압 상승 기류가 나오는 곳은 어떤 곳? 주변보다 더 덥거나 또는 덜 차가운 곳은 상승 기류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게 된다. 알겠죠? 반대로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들은 어떤 곳이다? 하강 기류가 나오는 그래서 대기 밀도가 되게 높아지는 이런 곳들은 주변보다 더 춥거나 또는 주변보다 덜 뜨거워. 주변이 더 뜨거운 데가 있는 거야. 밀려갖고 여기는 뜨겁긴 뜨거워도 옆에 너무 뜨거우면 여기 내려가게 돼요. 알겠죠? 이런 데가 하강기류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이죠. 이해됩니까? 지구상의 가장 기본적인 상대적 기온차, 온도차는 뭐가 정해요? 태양으로부터의 입사각이 정합니다. 맞잖아. 그래서 요 가운데 쪽은 뭐가 형성되게 돼 있어? 그지? 저기압대가 딱 형성되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적도 저압대라고 딱 부른단 말이야.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 됐습니까? 그래서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에서는 어떻게 돼? 기류가 오르게 되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양쪽 극지방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고기압대. 여기를 극고압대라고 부르죠. 뭐라고 한다고? 극고압대라고 하죠. 극고압대. 그래서 기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됩니까? 여기서 상승기류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밀어붙이고 여기서 내려가는 한 호흡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야. 알겠죠? 가장 덥고 가장 추우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게 기본이야. 알았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호흡으로 밀어내기가 너무 멀어. 그래서 여기 있는 적도로부터 살짝 옆에 어디야? 여기도 덥기는 더워. 근데 여기 워낙 뜨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뜨거운 곳이지. 여기가 바로 뭐야?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는 곳이지. 돼요? 북회기선, 남해기선 딱 걸치는 곡이야. 여기가 아열대 고압대란 말이야. 여기 정도의 이런 고기압대가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 끝까지 밀어붙이지를 못하니까 여기쯤에서 한번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돌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는 또 옆으로 퍼져가겠죠. 되십니까? 얘도 한 호흡으로 못 미니까 중간에 꺾여가지고 한번 내려가서 돌아 들어가게 돼요. 대신에 여기도 또 밖으로 밀어내겠죠. 됐습니까? 한편 양쪽 극고압대도 이걸 한 방에 여기까지 밀지를 못하지. 너무 머니까. 한 방에 여기까지 밀어붙이긴 너무 멀어. 중간에 그래서 뭐가 있어? 여기 워낙 춥다 보니까 춥긴 춥지만 상대적으로 덜 추운 곳이 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여기가 바로 고위도 저압대란 말이지. 여기는 왜 저기압대인 거예요? 주변보다 더 더워서? 아니, 주변에 비해 좀 덜 추워서 밀려 올라가는 거야. 이해 안 됐어? 이게 여기는 저압대란 말이야. 여기는 저압대. 이걸 우리가 고위도 저압대라고 불러. 알겠죠? 여기서 한번 상승기류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하나가 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나가는 거지. 됐습니까? 대신에 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되나요? 여기도 상승기류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되십니까? 되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돌아 들어가서 일로 또 들어가겠죠. 그죠?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맞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도는 거죠. 무조건 저기압대는 빨아들여 퍼뜨리는 상승기류. 옆에 있는 고기압대는 무조건 밑으로 퍼지는 기류. 알겠죠? 하강기류.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대기대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돼요. 그래서 바람 방향은 어느 쪽? 적도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쪽으로 들어가요. 바람이.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양쪽 중위도 지역은 이렇게 퍼지거든. 이렇게 퍼지거든. 이렇게. 그지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양쪽 극방향으로 나갑니다. 중위도 지역은. 극쪽으로 나가요. 됐습니까? 근데 양쪽에 있는 어디? 저 위쪽에 있는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저기압대니까 빨아들이겠지. 그지? 그래서 다시 저 고위도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다시 적도 부분으로 들어가는 기류가 또 형성이 돼요. 여긴 이렇게 도는 거고 퍼지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퍼지는 거고 들어가는 거고. 이해돼요? 빨아들여 퍼뜨리는 거고 알겠죠? 내리는 거고 여기는 또 빨아들여 퍼뜨리는 거고 알겠죠? 밀어 내리는 거고 퍼뜨리는 거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자전만 시키시면 돼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뭘 정하시면 돼요? 위도대별로 존재하는 바람의 남북의 방향. 알겠죠? 저위도 쪽 남쪽으로 들어가냐 북쪽으로 나가냐, 이 저위도 쪽으로 들어가냐 고위도 쪽으로 바람이 나가냐라고 하는 위아래 방향은 뭐가 정해요? 위도대별로 존재하는 기압 분포. 이게 정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좌우 방향은 뭐가 정하는 거예요? 자전이 정하는 거예요. 자전.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때 요 어디 부근? 저위도 부근. 요 안쪽에선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요 바람은 누님 뭐라 그러고? 무역풍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아라비아 상인들이 무역 활동할 때 이 바람을 주로 이용해서 이걸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양쪽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이 바람은 뭐라고 부르죠? 서쪽으로 치우쳐 본다 그래서 이건 편서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편서풍. 지금 이 대기대 순환 구조상 위도대별로 부는 이 바람은요. 1년 내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년 내내 이건 변함이 없이 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풍이라고 쓰게 됩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항상풍이 뭔데요? 위도대별로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야. 이해돼요? 뭐에 의해서 부는 거야 이거? 대기 대순환 구조. 어떤 게 있어? 무역풍, 편서풍. 요 위쪽은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불러. 극동풍.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상풍이 되겠어.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쪽은 여기는 무역풍이고 중해도 뒤쪽은 이렇게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편서풍. 이거는 1년 내내 변함이 없어. 알겠지? 정리되고 있어? 좋아요. 그러면 바람의 종류 첫 번째로 지금 항상풍을 봤고요. 두 번째 바람의 종류 뭐 봤죠? 계절풍이라는 거 봤죠. 계절풍은 뭐였다? 수륙 비열차로 부는 바람이야. 언제? 그렇지. 여름과 겨울에 수륙에 비열차로 부는 바람이야. 여름에는 대륙으로 빨려 들어가요. 더 뜨거우니까. 겨울에는 대륙에서 퍼져나와요. 이거지 뭐. 알겠죠? 근데 이게 딱 어디서 부는 거야? 동안에서만 나와. 수륙 경계 뚜렷한 곳이 동안이니까 여기서만 딱 나오는 거야. 알아듣겠죠? 다음 세 번째 바람 종류 뭐 봤죠? 지형성 바람, 펜바람 봤잖아. 알겠지? 고온건조풍. 타고 넘을 때 고온건조풍. 마지막에 뭐 열대 이동성, 저기압.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열대 해상에서 한여름 강한 일사로 엄청나게 불안정하고 큰 거대한 구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동성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 가지고 중해도 쪽에 편수풍 타고 중해도 쪽으로 막 돌아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히는 거야. 이거 뭐라 그래? 필리핀 해상에서 중해도 쪽으로 편수풍 타고 피해 입히는 타이푼, 태풍. 알겠죠? 미국 동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동부 쪽에 타격을 입히는 허리케인. 알겠죠? 호주 쪽으로 윌리. 알겠죠? 인도 쪽으로 사이클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런 어떤 바람 유형이 하나가 또 있겠다. 기본적으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나가고요. 저기압으로 빨려 들어가죠. 이 방향으로 바람은 불게 돼 있다. 됐습니까? 다음에 강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강수는 어디가 많아요? 대륙성이 많아요? 해양성이 많아요? 해양성이 많죠. 돼요? 강수는 고기압이 많아요? 저기압이 많아요? 그렇죠. 고기압 때는
찍어 내리는 기류인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겠지? 없죠 그런 게. 되나요? 사막에서 구름 보던 소리 하고 있네. 알겠죠? 사막이 있는 곳들은 주로 고기압대 자리 잡는 위치 지역이거든요. 없어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알겠죠? 이런 성질을 띠는 게 기본적인 강수의 형태란 말이지. 그러면 이건 딱 보여. 위도 때별로 비가 많고 적고를 딱 우리가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에 강수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적도 수련대 적도 조합 때는 비가 엄청 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양쪽 극 여기가 쉘이 거의 없겠죠 비가. 그죠? 근데 양쪽 아열대 고압대 정도 딱 가게 되면 여기서 강수가 갑자기 적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그러다가 고위도 한 60도 부근 여기 고위도 여기쯤 딱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다시 좀 많아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강수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바퀴 형국을 보인단 말이지. 됩니까? 딱 보이는 게 있어. 두 군데 무슨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덥기는 이 정도면 아열대니까 덥죠. 그런데 어때요? 이 더운데 워낙 가운데가 뜨겁다 보니까 하강기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증발량은 꽤 있는 더운 곳인데요. 하강기류 때문에 구름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비를 못 내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증발은 했는데 이게 위 구름 형성이 안 되고 옆으로 튕겨 나가버리고 위에는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는 계속 말라가는데 사막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이 북회기선, 남해기선 딱 걸치는 곳 어디 있죠? 북회기선. 플로리다 반도 끝 마이애미, 캘리포니아 반도 끄트머리, 타이완, 대만, 방글라데시 아쿠아리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사하라 사막 관통. 다음이야. 리상 리오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 호주 사막, 남아공 북부. 지금 뭐 특징적인 게 안 보이냐? 호주 사막, 사하라 사막. 오, 사막들이 같이 걸쳐 나옵니까? 이게 아열대, 고압대가 거의 함께 계속 걸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23.5도 정도예요. 딱 위쪽 아래쪽.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주로 많이 받아서 하강기류 형성이 주로 잦기 때문에 구름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막들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걸치는 곳들에. 알겠지? 증발량은 많은데 하강기류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뜨거운데 옆에 있다 보니까 하강기류 형성이 잦아서 그래서 여기는 사막 형성되고 비가 없는 곳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비가 적어요. 적도 부근은 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겠지? 강수 유형입니다. 첫 번째 강수. 한여름 강한 일사로 순식간에 증발 내리자마자 또다시 증발 내리자 하루에도 너댓 번씩 주룩주룩 내리는 거. 뭐라 그래? 대류성 강수. 다시 뭐라고? 대류성 강수.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다고요? 소나기. 적도 부근의 스콜. 이게 우리말로 소나기야, 스콜이. 적도 부근은 비 어떤 식으로 내리냐고요? 매일같이 3시, 5시 사이에 너댓 번씩 비가 내려요. 내리자마자 또 갑자기 증발, 내리자마자 또 증발, 이 지랄을. 알겠죠? 되십니까? 이게 대류성 강수. 두 번째가 전선성 강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 몰라도 돼. 세 번째 강수 유형으로는 지형성 강수. 다시 뭐라고?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바람이 부딪히는 바람바지 쪽은 비를 쏟아붓잖아요. 방글라데시. 되십니까? 네 번째 강수 유형으로 열대 이동성 저기압. 알겠죠? 요거까지 우리가. 기억나? 저번 시간 했던 거? 좋아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대기대 순환 구조가 계속 적도, 아열대, 고압대,
고위도 조합대, 극고압대 이게 항상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 지역마다 기후대 구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지구상의 가장 무더운 적도 수렴대 위치가 항상 영도 적도 부근일 것 같아요? 그게 안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게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적도 수렴돼 있는 일대는 항상 무덥고 항상 비가 주룩주룩 맨날 내리고 이러는 곳일 테고 23.5도 정도 되는 아열대 고압대에 있는 그 위치대는 딱 어떻게 되고 고기압대 형성이 주로 항상 지구대기 대순환구조상 하강기류가 항상 나오는 곳이니까 거기는 항상 사막이 다 형성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고위도 저압대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강수가 다시 좀 많아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이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상의 가장 무더운 적도 수렴대 위치가요. 이게 6월 달이 되면 살짝 어때요? 북반구 쪽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뭐? 평균 해수면이 왜 나와 갑자기? 적도 수렴대가 적도 영도에 걸쳐 있지 않다니까요? 이게 6월 달에는 어디로 가요? 왜? 그러니까 우리 계속 공부했던 거 아니야. 지구상의 태양이 가장 90도로 높게 올라서서 내리쬐는 이 지점, 위도 지점이 6월 달에는 북회기선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2월 되면 남해기선으로 내려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전축이 23.5도. 태양빛으로부터 23.5도 끼우러진 상태에서 6월엔 여기 있고 12월엔 여기 있고 이러기 때문에 6월에는 이 자전축과 수직이 되게 딱 그어진 이 위도선들 중에 가운데가 적도 아닙니까? 적도가 가장 90도로 내리쬐는 게 아니고 북회기선 쪽이 가장 90도로 내리쬐게 되고요. 12월이 되면 마찬가지로 적도는 이렇게 그어지기 때문에 적도 부근이 가장 태양 입사각이 올라서는 게 아니고 남해기선 쪽으로 내려가서 태양 입사각이 90도로 내리쬐게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적도 수렴대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6월이 되면 전반적으로 북반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옆에 아열대 고압대도 어때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적도 수렴대가 있고 옆에 아열대 고압대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편서풍대 있고 저 고위도 조합대 있고 극고압대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여기가 적도 수렴대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라고 치자.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그럼 여기 원래 위치가 요래야 되는데 요렇지가 않다니까. 6월이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같이. 왜 가장 무더운 지점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다가 12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그 내리락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내리락해요. 그런데니까 이게 대기대 순환구조상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편서풍대 이런 위치가요. 6월에는 북반구 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12월에는 남반구 쪽으로 좀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지. 북해기선까지 딱 올라가진 않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위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열적도 이동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열적도는 뭘까? 열적도.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위도대 지점들을 쭉 연결시킨 거야. 다시 뭐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위도대 지점들을 쭉 연결시킨 게 열적도야. 근데 6월에는 그 열적도가 적도에 걸쳐 있어? 아니면 위로 올라가 있어? 6월달 올라가 있죠. 12월 달엔 적도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 이동 때문에 이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얘가 전반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 때문에 다 설상에 나타나거든. 이제 그려볼 거야. 봐봐. 6월이야.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6월이야. 적도 수렴대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적도 그려볼게. 여기가 뭐야? 좀 느라 좀. 아마존 하구. 나라 이름이 적도라니까 아가야. 에콰도르. 싱가포르.
기니만, 북해기선, 플로리다 반도 끄트머리, 캘리포니아 반도 끄트머리, 대만, 타이완, 방글라데시 아쿠아리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사하라 사막 관통. 남해 기선 리쌍,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칠레 북부. 맞죠? 그리고 호주 사막 관통, 남아공 북부. 이렇게 지나가잖아. 기억나니? 좋아요. 6월 달이 되면 지구상의 가장 무더운 위도대 지점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게 적도 수렴대예요. 아열대 고압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쪽이 아열대 고압대겠죠. 요렇게가 아열대 고압대야. 자, 써줄 때 이렇게 쓸게. 적도 수렴대는 비가 많죠. 적도 수렴대, 적도 조합대는 비가 많죠. 엄청난 상승 기류니까. 구름 형성 많고요. 그냥 주룩주룩 내리고 또 내리자마자 대류성 강수 스콜 형태로 또 오르자마자 내리자마자 또 오르자마자 계속 이거 하는 거죠. 아열대 고압대 지역은 여기서 상승 기류 형성된 게 이쪽에서 하강 기류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비가 없어요. 알겠죠? 덥기는 꽤 덥지만 어때요? 비가 안 와요. 더면 뭐합니까? 기류가 하강 기류로 구름 형성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까? 요 사이는 무슨 풍? 그 뒤쪽으로는 무슨 풍? 그렇죠. 요 뒤쪽으로는 무슨 풍? 편서풍이 부는 거죠. 편서풍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알았죠? 6월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알겠죠? 무역풍 안 그릴게요. 무역풍은 큰 영향을 안 주거든요. 요게 무역풍, 요게 편서풍. 6월에는 이런데 이게 12월이 되면 몇 월이 되면? 12월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겠죠. 열적도가 이동합니다. 어디로? 남반구 쪽으로 치우쳐 내려와요. 이렇게. 호호. 이게 무슨 일인고? 그죠? 열적도 이동. 그죠? 지구상에 가장 태양이 높게 올라서는 위도대 지점이 남해 기선 정도로 내려오니까 밑으로 쳐지는 거야. 알겠죠? 이해됩니까?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 내려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아열대 고압대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얘 비가 없어요, 비가. 내려오는 거죠. 보여요? 그 뒤쪽으로는 무슨 때? 편서풍이겠죠. 이해 안 됩니까?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편서풍대를 그려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 사이 지역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응? 요 사이 지역. 6월이든 12월이든 가릴 것 없이 계속 어때요?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죠? 연중 적도 조합대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여기를 우리가 열대 우림기후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이걸 열대 우림기후라고 해요. 열대 우림. 돼요? 이거 기후로 쓸 때는 A, F 기후라고 합니다. 나중에 해줄게 이런 건. 알겠지? 열대 우림 기후는 연중 뭐에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6월, 12월 할 것 없이 연중 적도 저압대 또는 적도 수렴대라고도 해. 적도 저압대,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연중 받아. 1년 내내. 이해되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많아? 비가 엄청 많아. 1년 내내 비가
계속 엄청 많아. 수풀림이 미친 듯이 우거져. 당연하죠. 푹푹 찌죠. 1년 내내 주룩주룩 비가 계속 내려대죠. 나무가 어떠겠어? 장난 없어.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면요. 30m짜리 나무가 자라요. 몇 미터요? 30m. 30m. 나무 높이가 30m예요. 사람이 보면 요만해. 그렇죠? 졸라 커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15m짜리 나무가 또 있어. 몇 미터 나무? 15m짜리 나무가 또 있어. 그 밑에는 또 10m짜리 나무가 또 빼곡해. 그 밑에는 또 5m짜리 나무도 있어. 그 밑에 작은 나무들도 있어. 이거야 이거. 아주 층층이 겹겹이 아주 그냥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밀집된 수풀림이라서 밀림이라고도 불러. 뭐라고도 한다고? 비가 많은 수풀림지대다 그래서 우림이라고도 불러. 알겠죠?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식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층의 상록 화렵수. 다시 뭐라고 한다고? 다층의 상록 화렵수. 다층의 상록 화렵수. 다층 무슨 뜻이야? 여러 층. 1층, 2층, 3층, 10층, 15층. 어때? 다층에. 화렵수니까 이파리가 어때? 널찍. 아무래도 날씨가 더운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열을 뭐 해야 되니까? 머금으면 더 뒤져. 발산시켜야 된다고. 너 더우면 어떻게 되니? 움츠러드니? 이렇게 벌리니? 벌리죠, 그죠? 똑같아. 나무도 똑같아. 열을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널찍널찍해진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활엽이니까 넓은 이파리에 수가 나무 숫자야. 넓은 이파리를 가진 나무야. 알겠죠? 층층이 다층. 상록. 무슨 뜻이 상록? 왜? 이파리가 지지 않아요. 너 이파리가 왜 질까요? 낙엽 지고 이런 거 왜 할까요? 더웠다 추웠다가 심하니까. 추울 땐 아예 버려버리는 거야. 이파리가 있으면 다 얼어버리거든. 이해돼요? 아예 날씨가 추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추우면. 그냥 추운 기후 하나에 적응해서 이파리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버리면 끝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속 추운 곳들은요. 뾰족뾰족하게 표면적으로 최대한 줄인 이파리를 적응해가지고 그 이파리를 1년 내내 그냥 살면 돼. 알겠죠? 근데 아예 더워버린다. 다시 뭐라고? 아싸리 계속 덥다 그러면 뭐 하면 돼? 넓게 만들어서 1년 내내 그냥 계속 발산하면서 살면 돼. 근데 이게 더웠다 추웠다가 시베리아 친구 먹었다가 적도 친구 먹었다가 요지랄하면 적도 친구 먹을 때 더위를 이기려고 이파리를 넓게 만들었다가 겨울에 얼어 뒤져요. 그렇다고 겨울을 대비해서 이파리를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표면적으로 좁혔다가 여름에 더워 뒤져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계절에 적응을 못 한다고. 날씨가 이렇게 아주 온도차가 크고 막 이런 덥고 춥고 차이가 크고 이런 곳들은요. 어느 한 계절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아싸리 계속 추우면 그냥 뾰족뾰족하게 만들고 침엽수로 버티면 되고 아예 아싸리 계속 더워버리면 넓게 만들어서 화렵수로 그냥 1년 내내 버티면 되는데 더웠다 추웠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부채다 떨궜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계절에 적응해서 이파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 이해됩니까? 그럴 때 모으지는 거야. 낙엽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싸리 이렇게 계속 더운 곳들은 어때? 널찍하게 만들고 1년 내내 그냥 계속 가요. 알았죠? 상록 항상 푸르르게 돼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예 아싸리 추운 침엽수지대나 아싸리 계속 더운 열대 우림지대나 막 이런 곳들은 어때요? 상록수야. 항상 이파리가 붙어 있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층의 상록 화렵수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해됩니까? 다음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집을 지을 때 바닥으로부터 살짝 띄워서 집을 지어요. 요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짓는다니까. 지붕 경사는 급해요.
왜 이렇게 바닥에서 띄워갖고 집을 지을까요? 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 질퍽하니까. 또 이 낮에 더울 때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열이 장난이 아니야. 이해돼요? 붙여 지으면 더 뒤져요. 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통풍을 위한 것도 있고. 알겠죠? 이게 문이거든요.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하고 문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졸라 커요. 알겠죠? 개방적 가옥 구조죠. 이해됩니까? 지붕의 경사는 어때요? 아주 급한 모습이에요. 왜요? 비가 많으니까요. 모르겠어? 고상가옥이야. 살짝 띄워짓는 거야. 거기다가 지붕에 경사가 엄청나게 져 있어. 비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알았지? 이런 형태 가옥 구조를 보거나 아니면 저 나무 꼭대기 위쪽에다가 나무 위에 집을 지어요. 왜요? 더우니까. 얘기했죠? 위로 올라가면 시원하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30m 요 위에 여기다가 막 집 지어놓고 그런다니까. 위에다가. 또는 호수 위에 집을 지어요. 어디 위에 짓는다고? 호수는 여름에도 온도가 많이 오를까 안 오를까? 안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데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거야. 수상가옥이라 그러죠. 되십니까? 이런 가옥 구조가 나오는 거야. 아주 개방적으로. 더우니까. 됐습니까?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비가 많다 그랬죠. 근데 이 비가 어떤 형태의 비로 내린다고요? 그거 뭐라 그래? 대류성 강수. 다시 뭐라고? 좀 유식한 말로 좀 쓰자. 얘네 말로는 소나기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른다고? 스콜. 다시 뭐라고 한다고? 그래, 대류성 강수 스콜 형태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돼. 알아듣겠죠? 다음이야. 여기는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토양이 있어. 토양. 다시 뭐라고? 토양.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토양. 일단 토양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빨간색이야. 무슨 색이라고? 토양 색깔은 왜 빨간색이냐면 봐봐. 덥고 습하다며. 맞지? 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며. 미생물 번식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나겠지. 미생물 번식이 엄청나겠지. 바나나 같은 거 던져놓으면요. 하루만 지나면 형체가 없어요. 썩어가지고. 순식간에 썩어버립니다. 분해됩니다. 토양이라는 건 말이야. 땅에 있는 토양이라는 건 말이야. 이 토양에 뭐가 있죠? 유기질. 유기질 그러면 뭐 네가 먹다 버린 뭐 음식물 쓰레기. 알겠죠? 또 우리가 싼 똥. 막 이런 거. 토끼 시체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생명체 유기질들이죠. 이해됩니까? 플러스 뭐가 있겠어? 광물들도 있겠지. 기반 암석이 갈린 뭐 철, 알루미늄, 망간 뭐 이런 구리 뭐 이런 광물들도 있겠지. 됩니까? 유기질의 광물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떡져 있는 게 그게 토양이란 말이야. 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토양이라고. 나뭇잎알이 썩은 거 막 이런 것도 막 섞여 있지.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봐. 비가 많고 어떻다고? 덥다고. 그래서 고온, 다습하다고. 그러면 이런 기후 조건에는 무슨 번식이 많아? 그럼 봐라. 미생물이 토양에서도 엄청나게 증식될 거야. 그러면 뭐가 썩어? 유기질이 썩어? 아니면 FE 뭐야? 철이 지냐나? 알겠죠? CU, 구리, MG. 그래 하지 마. PB, 납. 이해돼요? AL, 알미늄 등등등등등. 알겠죠? 요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광물 성질을 띠고 있는 광물들. 이런 게 막 섞여 있다니까. 그럼 미생물이 뭘 분해하냐고. 야, 어떤 미친 미생물이 철을 분해해요. 박테리아 철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알겠죠? 박테리가 우리야 미생물 어떻게 철을 처먹냐? 뭘 썩히는 거야? 유기질을 썩히지. 네가 싼 똥, 토끼 시체, 알겠죠? 나뭇잎파리 썩은 거 이거 썩히는 게 이게 미생물이지. 이걸 어떻게 분해하냐고. 이해돼야 안 돼요? 근데 비가 많대 적대? 비만 내렸다 하면 이 유기질이 다 썩어서 어떻게 되겠어? 미생물이 이거 엄청나게 분해하거든. 그 상태에서 비만 내렸다 하면 이 유기질들은 싹 다 스며들어. 밑으로 저 밑으로 다 스며들어. 썩어 내려가 버려. 뭐만 남을까 표면 토양에? 얘만 남는 거야. 얘는 안 썩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가 표면 토양에 유기질들은 썩어 내려가고 광물 같은 것만 남아. 그럼 이 광물이 어떻게 될까? 비를 맞으면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겠어? 궁금해? 집에 가서 해봐. 아빠 자동차가 쇠죠? 그럼 뭐로 만들었니 그게? 플라스틱이냐? 쇠겠지 쇠. 근데 코팅을 해놓으니까 안 저기 하는 거거든. 코팅을 벗겨. 빼빠 가져가 사포 가져가고 이 빼빠를 살짝 벗겨. 그럼 이렇게 철이 나올 거야. 그 상태에서 매일같이 분무기를 이렇게 뿌려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에서 물에 노출돼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겠냐? 녹슬 지이냐나? 돼요? 야, 녹쓰는 걸 뭐 한다 그래? 산화. 다시 뭐라고? 산화.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녹쓰는 게. 공기 중에 금속 성분들이 노출돼서 물과 만나면, 물과 금속질, 공기 중에 노출 산소와 만나면 산화돼. 그러면서 이게 녹이 슬기 시작하거든. 이해돼요? 그럼 봐봐. 표면 토양에 있는 유기질은 미생물 번식으로 다 썩고 비가 내릴 때마다 스며들어 버리면서 표면 토양에 뭐만 남아? 표면 토양에 광물질, 금속질만 남아. 금속질만. 이 금속질들이 뭐 하는 거야? 공기 중에 노출돼 물과 만나 녹쓰는 거야. 무슨 색깔이 되겠냐? 이것도 해줘야 되니? 쇠가 녹으면 무슨 색깔이 되는지? 쇠가 녹으면 무슨 색이 되냐?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쇠가 녹슬면 무슨 색깔이 되는지를 야, 집에 있는 뭐 벤치 녹슬거나 뭐 녹슬거나 하면 무슨 색깔 돼요? 빨갛죠. 집에 가서 아빠 거 꼭 해. 무슨 색깔 되나? 녹슬면 빨개져요. 돼요? 빨간 색깔이 된다고.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토양이 무슨 색깔 토양이야? 적색 토야. 근데 이런 토양을 라테라이트성 적색토라고 하거든. 다시 뭐라고? 라테라이트성 적색토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라테라이트성 적색토. 라테라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라테라이트성 적색토가 뭐냐면 금속질만 남아 산화된 토양이야. 다시 뭐라고? 금속질만 남아 산화된 토양이야. 기후가 워낙 고온다습하니까 뭐만 썩고 유기질만 썩어 내려가고 뭐만 남아? 금속질만 남아 녹슬고 산화된 토양이야.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라테라이트. 다시 한번. 라테라이트는 뭐라고?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유기질만 썩어 내려가고 금속질만 남아 산화되고 녹슨 토양이야. 이걸 뭐라 그래? 라테라이트성 적색토라 그래. 알았지? 비옥하겠니? 척박하겠니? 야, 녹슨 쇳가루 토양이라고. 녹슨 쇳가루 토양. 유기질 같은 건 다 썩어 내려갔다니까 지금. 알겠죠? 야, 식물의 거름이 되는 건 쇳가루냐 아니면 양분이 썩은 거냐? 양분이 썩은 물질들이죠. 그건 다 스며들어 밑으로 내려가 버렸고 뭐만 남았다고 표면에? 녹슨 쇳가루만 남았다고. 비옥하겠니? 거기다가 너 작물을 심어봐. 너 변화 미리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니까. 에이씨 욕한다니까. 미리 막 너한테 욕한다 막. 알았지? 이해돼요? 이 토양은 비옥하다 척박하다. 척박하기 그지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열대기후 지역 사람들은 토양 색깔을 딱 보면 어때? 시뻘게 그냥.
애들한테 흑인들한테 줘봐. 야 흑색 집어. 그럼 애들이 뭐 집어? 갑자기 빨간색을 막 집어 애들이. 걔네는 흙이 빨갛거든. 알겠죠? 그 토양은 아무리 심어도 안 나. 작물이 자라지를 못해. 이해돼요? 여기 사람들 농사 어떻게 짓고 살게? 요만큼 범위 정해가지고 불 질러버려. 나무를 불을 싹 질러. 그럼 나무가 타고 뭐가 되겠어? 재가 되겠지. 나무가 타고 나면 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재가 뭐가 되는 거야? 거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철 농사를 지어. 근데 여기 농사를 한철 지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작물을 심을 수는 없어. 양분을 다 빨아먹은 상태니까. 워낙에 척박한데 그나마 있는 나무들 태워갖고 그 거름 삼아갖고 농사 지은 거거든. 근데 이거 한번 한철 재배했으면은 이제 또 토양이 또 척박해졌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원래 척박한 토양인데. 그럼 뭐 하겠어? 옆에를 또 불질러. 나무를. 숲을 또 불질러. 그리고 그 거름을 또 거름 양분으로 해가지고 또 한철 농사를 쳐. 알겠죠? 한철 짓고 나면 또 다시 옆에 또 불을 질러. 토양이 척박해서 농사가 어떤 땅도 잘 안 되거든. 나무를 불을 질러야 돼. 숲을 태워야 돼. 알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게?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해. 다시 뭐라고 한다고? 화전이야. 화가 무슨 화? 불 질렀다고. 저는 밭전자니까 밭에 불을 질렀다고.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밭에 불을 지르면서 농사를 지어. 이동식 화전농업 이런 걸 주로 하게 돼. 왜 이렇게 사는지 알겠어? 되지. 여기서 궁금한 점 없어? 척박하다며. 그래서 뭐 한다고? 나무에 불 질러가지고 그 나무 타고 남은 거름이 재가 되도록. 그지? 그리고 그걸로 농사 짓는다며. 안 궁금해? 뭐? 그 나무 어디서 나왔어? 나무는 양분이 필요 없냐? 근데 나무는 어떻게 자라? 토양 척박하다며. 뭐라고? 에이씨, 물만 먹고 그냥? 아까 말한 거 안에 힌트가 다 있어. 비가 내리면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미생물 번식이 많으니까 유기질은 썩어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니까 스며들어서. 그리고 표면 토양에는 뭐만 남는 거야? 금속질만 남아서 녹슬어 버리는 거지. 녹슨 금속. 알겠죠? 잠깐만. 그러면 다시 유기질은 어떻게 된다고? 썩어서? 잠깐만. 그럼 저 밑에는 있겠네 유기질이. 근데 나무는 뿌리를 여기다 내리죠? 아, 나무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지? 이렇게 여기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럼 뿌리가 요만큼 내려지지. 요거지 나무가. 이러겠어요? 뿌리가 이러거든요, 나무가. 이해됩니까? 여기는 양분이 있어, 없어? 있지. 표면 토양에 녹슨 애들 그 썩은 유기질들이 밑으로 스며들어 여기까지 내려가 있거든. 나무는 자라는데 여기다가 벼 같은 거 심으면 욕한다니까. 벼가 여기는 다 녹슨 금속 토인데 위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자라요. 왜 자라요?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신에 여기다가는 뭐 어떤 것도 심어도 자라지를 못해. 뭐가 자라겠어? 불 지르는 거야 얘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까맣게 타고 이게 재가 돼가지고 이 재가 거름이 돼서 여기다가 이제 심으면 뭐해? 작물이 자라지. 근데 그것도 한철이야. 알겠죠? 또 옆에 또 불 질러야 돼. 이해됩니까? 지금은 이러한 이동식 화전의 형태의 농업이 어때? 열대림을 파괴하는 원흉이 되기도 해. 무슨 파괴? 열대림, 열대기후 지역의 아주 이 우거진 수풀림을 다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요렇게 해서 볼 수 있겠다. 정리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은 토양이 이런 라테라이트성 적색토예요.
유기질이 전부 썩어 내려가면서 금속질만 남아 산화된 척박한 형태. 그래서 이동식 화전 형태의 농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해가 되나? 좋아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요러요러한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죠. 되십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힌트가 나와. 봐봐. 여기 지역은 지금 뭐가 보이냐? (6월) 북반구 지역의 6월.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죠. 여기는 남반구 지역이 12월.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죠. 이게 다 지금 여름이거든. 그러니까 북반구 6월, 남반구 12월이니까 요 위도대 지역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만 됐다 하면 여름이 됐다 하면 북반구 6월, 남반구 12월 각자 여름이 됐다 하면 뭐 적도 수렴대 영향으로 비가 꽤 많은데 무슨 계절? 북반구 12월. 겨울이죠. 무슨 계절? 남반구 6월 겨울이죠. 겨울만 됐다 하면 무슨 영향을 받아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게 되죠. 이해 안 됐어? 됐어? 왜? 열적도 이동에 의해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 이해되죠? 요런 것들은 겨울만 됐다 하면 뭐 영향을 받으면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겨울만 됐다 하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겨울에 뭐가 와요? 건기가 살짝씩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게 되면 비가 올 수가 없죠. 하강기류인데 뭔 구름이 만들어져요. 알겠죠? 하지만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적도 저압대 영향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비가 옵니다. 근데 겨울만 됐다 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만 됐다 하면 이 북반구 쪽에 있는 요 위도 때는 이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 전반적으로 밑으로 이렇게 쳐집니다. 그러면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으로 들어가요. 알겠죠? 남반구 쪽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뭐였다가 항상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다가 6월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위로 올라가는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가.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만 됐다 하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기가 찾아오는 열대 기후가 있어. 겨울만 됐다 하면 아열대 고압대가 밀려와가지고 건기가 찾아오는 열대가 있다고.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열대 사바나 기후. 다시 뭐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열대 사바나? 헤이 참. 이게 열대 사바나 기후야. 알겠죠?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쓰냐면 A, W, A, W. W가 윈터야, 윈터. 윈터 드라이.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열대인데 뭐 윈터가 드라이한 열대다 이 이야기야. 겨울에 건기가 찾아오는 열대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열대 사바나 기후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열대 사바나 기후는 여름에는 적도 저압대 영향을 그냥 받아요. 그래서 어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죠. 근데 겨울만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밀려오면서? 아열대, 고압대가 밀려와서 뭐가 찾아와? 건기가 찾아오는 거야, 건기. 이해돼야 안 돼요? 자, 선생님 표시를 좀 해줄게. 열대 우림 기후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야. 아마존 밀림지대 막 이런데. 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있는 요 일대. 또 기니만 있는 요 연안 지역들 요런데. 알겠죠? 여기가 AF 열대 우림 열대 밀림 지역이야. 이동식 화산 볼 수 있고요. 됐습니까? 다층의 상록 화렵수도 볼 수 있고 이런 곳이고요. 다음에 요 뒤쪽에가 딱 어디냐면 여기서 걸쳐 있는 콜롬비아, 브라질 동부 해안 쪽. 알겠죠? 호주에 귀때기. 다시 뭐라고? 귀때기. 선생님 왜 귀때기입니까? 잘 봐 이 새끼야.
졸라 잘 그렸지. 귀때기 보이죠, 그죠? 귀때기 왼쪽 볼 따고 오른쪽 볼 따고 딱 알겠지? 나중에 다 나와. 어떻게 보면 귀때기 알겠죠? 딱 걸치면 딱 여기 딱. 여기는 족도 딱 여기에서 딱 옆에 바로 옆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베트남 어디요? 베트남 여기. 그리고 여기가 케냐, 탄자니아거든. 요 탄자니아. 됐습니까? 요런 데야. 딱 걸쳐 있죠. 여기가. 또 북반구 쪽도 딱 걸쳐 있죠. 위쪽에는 뭐 있냐면 여기는 에티오피아. 다시 어디라고? 에티오피아. 이해되죠? 색깔이 왜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꿨어? 하얀색이다. 하얀색. 여기 어디라고? 탄자니아. 여기 에티오피아. 여기 베트남. 알겠죠? 요런 데들이란 말이야. 콜롬비아 막 이런데. 여기가 열대 우림의 딱 양쪽 옆으로 여기가 뭐야?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지만 겨울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가 좀 밀려와서 건기가 좀 찾아오는 열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런 데는 특징이 뭘까? 식생이 계속 이렇게 우거져 있는 다층의 상록 화렵수는 아니야. 소림 플러스 장초. 다시 뭐라고? 그래서 여기는 식생이 소림. 무슨 뜻일까? 수풀림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작은 수풀림이 약간 형성되고 플러스 장초. 다시 뭐라고? 장초. 장초가 뭐야? 긴 풀. 잘 봐.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지 못해. 비가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서. 대신에 나무가 없진 않지. 내릴 땐 또 꽤 내리거든. 나무 군데군데 이렇게 나무가 몇 그루씩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는 긴 풀들이 채우고 있어. 알겠죠? 이런 소림 플러스 장초의 모습이야. 알겠지? 딱 보면 뭐 떠오르지 않아? 여기 누구 살 것 같아? 기린. 또 얼룩말. 어? 임팔라 막 이런 애들. 여기 누구 누워 있을까? 여기 나무 옆에 사자들 막 누워 있지. 달리기 시합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야생동물 낙원이거든. 다시 뭐라고? 야생동물 낙원. 야생동물 엄청 많아 여기. 애들이 밀림에 무슨 뭐 사자가 사는 줄 알아. 밀림엔 사자가 안 살아요. 너 사자가 막 이렇게 빼곡한 막 이런 밀림지대 여기 있어? 사자 막 임펄라고 막 그 드넓은 초원, 장초 초원지대를 막 해치면서 막 달리기 시합하고 치 타고 같이 막 그러고 놀지 않습니까? 그게 네가 볼 때 여기냐? 위에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기를 열대 우림을 밀림이라 그러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밀림의 왕 사자는 개소리야. 밀림의 왕은 아나콘다예요. 누구라고요? 밀림의 왕은 아나콘다지 사자가 아니야. 알겠죠? 사자는 어디의 왕이야? 사바나의 왕이야. 어디의 왕이라고? 사바나의 왕이지 밀림의 왕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알았죠? 야, 타잔 알지? 타잔. 타고, 타잔 보면 넝쿨 타고 뛰면 다음 나무 넝쿨 또 타고 뛰면 다음 나무 넝쿨. 야, 근데 뛰었는데 다음 나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좆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일이 없어. 왜? 타자는 어디 사니까? 밀림에 사니까. 여기는 아무리 붙잡고 뛰어봐야 다음 나무가 또 나와. 밀집돼 있거든. 여기서 노는 거지. 여기서 놀면 뒤져요. 여기 날아가고 여기 떨어져 죽어 해. 뭔지 알겠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단다. 밀림에 사자가 왜 들어가니? 알겠죠? 사바나에서 놀죠. 이해돼요? 여기는 파충류, 곤충, 이구아나 막, 알겠죠? 그런 애들 있지. 그래서 야생동물 낙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돼.
야생동물 낙원 중에 유명한 데가 어디야? 호주의 요 귀때기 있죠. 요 왼쪽 귀때기 있지. 여기가 카카두 국립공원이야. 뭐라고? 카카두 국립공원. 여기 카카두 국립공원 가면 뭐 볼 수 있을까? 호주의 야생. 호주 야생. 캥거루. 알겠죠? 캥거루, 코알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야. 카카두 국립공원. 알겠죠? 여기가 뭐야? 동물의 왕국 맨날 나오는데 우리 세렝게티 초원에 새로운 친구가 태어났습니다. 뭐 그러고 맨날 나오잖아. 세렝게티 초원 여기야.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 여기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 호주의 귀때기, 카카두 국립공원 다 야생동물 낙원이야. 이해돼요? 좋아요. 다음 이런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 있잖아. 이런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 있는 여기에서 주로 하게 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있거든. 무슨 농업? 야 이런 기후 조건, 이런 건기가 조금씩 있는 기후 조건, 요런 기후 조건에 아주 잘 자라는 작물이 있어. 어떤 게 있을까? 커피야. 아가, 커피는 뭐가 있어야? 건기가 있어야 수확을 하고 콩을 말릴 수가 있어. 그래서 커피 재배하는 거 보면 재배해가지고 맨날 뭐예요? 말리죠 이렇게. 우리 에티오피아에서는 아주머니들 맨날 머리 수건 두르고 가지고 커피콩 말리고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건기가 없으면 수확을 못 한단다. 알았지? 그래서 딱 기억해도 이런 사바나 기후 있는 이런 열대 사바나 기후 이런 기후 지대에서는 면화 재배도 많이 하고 면화가 목화솜이야 목화솜. 알겠죠? 솜도 말려야 되거든. 알겠죠? 사탕수수 재배 많이 하고요. 사탕수수 언제 수확하는 거예요? 여름에 우기 때 비 엄청 내릴 때 그때 사탕수수 수확하면은 그냥 뭐야? 단맛이 거의 안 나고요. 살짝 단가 싶은 느낌만 있는 물이에요. 맹탕 돼버려 맹탕. 너 수박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게? 겨울 수박이 제일 맛없다고? 장마철 수박이 제일 맛없어. 장마철에 수박 딱 잘라보면 어때? 장마철에 수박 딱 잘라보면 그 물이 흥건해. 알겠지? 빽빽하게 흥건해. 알겠죠? 그 먹으면 무슨 맛 나? 수박 향물? 수박 향이 나는 물? 그 정도 느낌이야. 가물었을 때, 뭐 했을 때? 가물었을 때 수확한 수박은요, 안에가 텅텅텅텅 벼 있어요. 막 갈라져 있다고, 막 허옇게 열려 있고 갈라져 있고 막 그래.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똥똥 때려보면 어때? 텅텅텅 소리가 난다고. 왜? 벼 있으니까. 마른 거야. 알겠죠? 그건 어때요? 칼 조금만 딱 넣으면 쩌적하고 갈라지죠. 뭔 느낌인지 알지? 허옇게도 막 껴있고요. 애가 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들면 막 부서져 내리고 막 그래. 알겠죠? 그게 맛있어. 엄청 달아. 왜 그러게? 수분이 다 증발되면서 당도가 응축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 과일이나 이런 건 언제가 맛있어? 건조할 때가 맛있어. 뭐 겨울이 맛있어 이년아.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건조한 시기 때가 맛있는 거야. 건조해져야 어때? 수분이 날아가고 응축이 되거든 당도가. 아따 힘드네. 과일은 언제가 맛있다고? 건조할 때 가물었을 때가 맛있는 거야. 얘들 사탕수수도 언제가 맛있어? 건조할 때가 맛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데 열대 우림 지역의 사탕수수는 맛있을까 맛없을까? 저 맛없죠 저거. 알겠죠? 어디서 키우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목화솜이나 사탕수수나 커피 재배 같은 거 되게 많아요. 커피도 말려야 되거든. 커피 원산지 어디게요? 에티오피아 여기에요. 커피 생산 전 세계 1위죠 현재. Right now 지금 커피 생산 1위. 모르면 커피도 먹지도 마. 알겠죠? 나중에 남자친구하고 가면은 쌍화차 하면 쌍화차. 난 쌍화차요. 커피 생산 1위 어디야?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동부 해안 1위입니다. 1위. 커피 생산 2위 어딥니까? 콜롬비아. 커피 생산 2위입니다. 커피 생산 세계 3위가 어딥니까?
베트남입니다. 커피 생산 3위. 알겠죠? 커피 생산 1, 2, 3위 그대로 다 나와 있어. 1위 브라질, 2위 콜롬비아, 3위 베트남. 알겠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커피 원산지는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딱 여기가 뭐야? 겨울만 되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건기가 찾아오는 곳들입니다. 알았지? 딱 기억해 두자고. 사바나 기후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겨울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건기가 찾아오는 곳이죠. 됩니까?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지만 겨울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에 들어 건기가 조금씩 찾아오는, 쉽게 말하면 건기 우기가 나뉘어 있는 열대 기후입니다. 알겠죠? 이걸 열대 사바나 기후라고 부르고요. 열대 기후 적도 여기 있는 딱 근처 양쪽 지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북반구 쪽의 열대 기후, 열대 우림 기후의 바로 옆쪽에 있는 북반구 쪽은요. 12월 겨울 요때 아열대 고압대 건기가 오는 사바나가 되겠고요. 이해됐어요? 남반구 쪽에 있는 요 사바나 AW는요. 여기는 6월이 겨울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 건기가 찾아오는 사바나 기후가 되겠죠.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이런 사바나 기후는 식생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식생 그러면 나무나 풀 이끼류가 어떻게 서식하나를 말해. 식생은 나무나 풀 이끼류가 어떻게 서식하나. 여기는 식생이 어떤 식생이라고? 다층 상록 화렵수 그런 거 아니야. 다층 상록 화렵수는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비가 계속 많은 그런 열대 우림에서는 나오는 거고, 그 주변의 열대 사바나 기후에서는 겨울철에 아열대 고압대 건기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다층 상록 화렵수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소림, 군데군데 나무, 그리고 중간중간에 긴 풀들, 장초, 소림 플러스 장초. 딱 못 떠오른다. 야생동물의 낙원. 맞죠? 야생동물의 낙원. 그지? 못 떠올리자. 그죠? 앤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 이런 거 떠올리자. 됐습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 플랜테이션 기후작물 어떤 걸 키운다고요? 사탕수수, 커피, 면화, 목화 이런 거 키운단 말이지. 알겠죠? 커피 원산지 어디? 에티오피아. 커피 생산 1위 브라질. 커피 생산 2위 콜롬비아. 커피 생산 3위 베트남. 이런 데들이 다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 있는 열대 사바나 기후. 알겠죠? 이런 곳들이다. 정리됩니까? 이제 그 뒤쪽으로 지금 보니까 무슨 성격이 눈에 들어옵니까? 6월이든 12월이든 6월이든 12월이든 계속 뭐예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에 항상 들어있는 곳이 나오죠. 지구 대기 대순환구조상 적도 수렴대 아열대 고압대가 뭐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계속 뭐해?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에 들어있는 곳들이 나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형태가 나오겠습니까? 건조기후가 나오겠죠. 이해 안 돼요? 그냥 1년 내내 계속 건조가 겹치는 이런 건조기후가 나오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오늘 건조기후까지만 딱 볼 거야. 이런 건조기후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 지금 보니까 사하라 사막. 보여? 또 호주 사막. 우리 북핵에서 남핵에서 걸치면서 계속 봤던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호주 사막이라든가 이런 사막들은 순수하게 항상 모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에 항상 1년 내내 들기 때문에 항상 하강기류 형성이 잦아서 비가 거의 없는 곳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건조지대가 나오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건조기후가 나오는 곳이 이거 말고도 또 있었지. 어디요? 뭐라고? 맞은 것 같아서 그래. 그렇죠. 편서풍이 락기를 타고 넘어가면서 요 라스베이거스 돼요? 여긴 지형성 사막이죠. 되죠? 건조기 우리가 B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삐쩍 마른다 생각하시면 삐쩍 마른다. 알겠죠? 그 다음 어디? 편서풍이 안데스를 타고 넘어가는 파타고니아. 다시 뭐라고? 파타고니아. 알겠죠? 여기도 사막이죠. 또 뭐 있죠? 수륙분포상 대륙 한복판 사막. 타클라마칸 고비. 됩니까? 여기는 수륙분포상 워낙 대륙 한복판이라 뭐 수증기 자체가 습도 자체가 대기 중에 존재하질 않아. 뭐 구름을 만들 건덕지가 존재하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사막인 곳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수 아열대고압대 영향권의 사막인 곳이 호주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알겠죠? 지형성으로 바람 의지, 어떤 그늘 사면 쪽에 항상 헤어드라이기 바람으로 사막인 곳, 라스베이거스, 파타고니아가 있고요. 수륙분포상 워낙 대륙 한복판이라서 사막이 형성되는 곳, 타클라마칸, 고비 사막 같은 사막들이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한류성 사막이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다고? 한류성 사막이 있어. 한류성 사막은 어디냐면 여기가 칠레 북부죠. 칠레 북부에 있는 요 바닷가 쪽이 여기가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싹 사막이에요. 되죠? 그리고 여기가 캘리포니아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가 또 사막이에요. 여기는 모로코 사막이야. 모로코 해안가 쪽. 여기는 나미브 사막이라 그래서 여기 나미비아거든. 나미비아 해안가 쪽으로도 사막이 펼쳐져 있어. 알겠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해류상 이쪽에서는 항상 한류가 흘러내려오게 돼요. 차가운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면 주변으로부터 찬물이 계속 주변에 극지방 쪽에 차가운 물이 계속 내려오면 요 일대는 주변부보다 어떻게 될까? 항상 가열될까? 냉각될까? 냉각되겠지. 찬물이 계속 극지방 쪽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보다 냉각이 워낙에 잦아서 계속 냉각이 되다 보니까 주변부보다 항상 하강기류 형성이 잦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거기다가 모두 딱 겹치냐 지금. 연중 아열대 고압대가 딱 걸치는 23.5도 지역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딱 기억해도 23.5도 북해기선 걸치는 서안 바닷가 쪽, 걸치는 서쪽 연안 바닷가 쪽, 걸치는 서쪽 연안 바닷가 쪽, 걸치는 서쪽 연안 바닷가 쪽 딱 요 네 군데야. 지도상 찍을 수 있어 너 이거. 요 네 군데 지역은 하필하면 여기가 한류 영향도 같이 받고 연중 아열대 고압대 권역에 드는 곳이라서 이게 다 겹치다 보니까 여기도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막이 형성돼. 웬만하면 아무리 연중 아열대 고압대 겹치는 위도대에 위치한다고 해도 바닷가 쪽은 사막 나오기 어려워. 알겠죠? 아무리 그래도 바닷가 쪽은 수증기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강기류라고 뭐 계속 하강기류는 아니거든. 알겠죠? 가끔씩 상승기류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가 내릴 수밖에 없어 바닷가 쪽은 그래도. 근데 요런 데에 한류까지 영향이 겹치는 이런 23.5도, 23.5도의 서안 바닷가 쪽 한류가 딱 영향이 겹치는 곳이니까 여기는 안 그래도 연중 아열대 고압대 영향권인데 근데 한류까지 겹쳐서 주변보다 항상 냉각이 주로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구름 형성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주변부보다 계속 냉각돼가지고 하강기류 형성이 잦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사막 형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니? 지금 보니까 건조기후 지대가 둘로 나뉘는 것 같지 않아?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알겠죠? 여기 사우디 있는 요 일대까지 요렇게 펼쳐진 요런 사막지대하고
여기는 몽골 초원하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요 일대 사막하고 요 두 군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 않아? 여기는 더운 사막이야, 추운 사막이야? 더운 사막이지. 여기는 추운 사막이야. 완전 달라. 우리는 사막은 어디서 형성되는 거라고만 생각해? 더운 곳 이렇게 생각한다고. 착각이야. 아니 추운 곳도 비가 안 내리면 사막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여기는 워낙 대륙 한복판에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물의 분포, 수증기 분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구름 형성이 안 되고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사막인데 여기는 꽤 추운 형태 사막이야. 알았지? 여기 뭐하고 살죠? 아니 주로 사막이야. 있어봐야 조금 군데군데 조금 풀 있는 게 다야. 농사 짓거냐? 비가 없는데? 그럼 뭐 풀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가축 키우기도 어려워. 대신에 가축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 풀을 뜯어먹을 만큼 풀이 풍부하진 않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여야 돼. 알겠죠? 뭐라 그러죠? 유목. 다시 뭐라고? 여긴 유목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됐습니까? 당연히 정착이야, 이동이야. 그래서 이동식 가옥. 어떤 거? 게르. 다시 뭐라고? 게르. 게르 뭔지 알죠? 이거 이렇게. 왜 그래? 몽고 집 이거 안 봤어? 이렇게 생긴 거? 봤지? 이동식 가옥. 이 텐트 철수할 때 그대로 걷어갖고 가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이동식 가옥 게르. 아무래도 여기는 추운 사막이니까 어때? 털옷 입죠. 가죽, 동물 가죽으로 해 입은 가죽옷 이런 거 입고 다니죠. 됐습니까? 요런 데는 달라. 여기는 무더운 사막이야. 알았지? 그럼 여기는 오아시스 농업 같은 거 조금 하고 그래. 그래도 기후 조건은 날씨가 더운 건 좋은 조건이에요. 비가 없어서 문제지. 그러면은 오아시스는 사막일 때 지하수들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럼 이런 사막일 때 지하수가 모이는 오아시스 같은 데는 물이 계속 있거든. 그럼 거기는 어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대취하잖아. 뭐 이런 거 기르면서 먹거나 이런 모습이고요.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요? 주변에 흙 같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흙벽돌로 집을 지어요. 뭘로 집을 짓는다고? 흙벽돌로 집을 지어요. 대신에 벽을 무지하게 두껍게. 왜요? 일교차가 엄청 크거든요. 사막일 때는 주변에 물기라고는 찾을 수가 없고 공기 중에 습도도 없기 때문에 낮에 온도가 오르는 속도가 밤에 내리는 속도도 그로 빨라요. 그래서 여름 아침 그 낮밤으로 온도가 오르고 내리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일교차가 장난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일교차가 하루에 막 40도씩 막 30도씩 막 이렇게 일교차가 벌어지거든. 이해돼요? 그럼 그 버틸려면은 내부의 집안 내부의 온도가 외부 온도에 그대로 반응하면 될까 안 될까? 못 살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서 온도가 30도씩 하루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걸 어떻게 사니 사람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집안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에 반응하지 않게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두껍게 벽돌을 만드는 거야. 외벽을. 알겠죠?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고 지붕은 어떻게 만들어? 평평하게 만들어. 비도 많이 안 오는데 뭐도록 경사짓게 만드냐? 비도 거의 안 오는데. 맞죠? 창문은 크게 작게. 창문은 왜 작게 만들까? 모래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건물 간격을 최대한 좁혀 짓습니다. 이건 왜요? 그래야지 요 사이사이 골목에 그늘이 형성돼. 낮에 40도까지 오르거든요. 대가리 막 뜨거워서 못 다녀요. 알겠죠? 건물을 최대한 좁혀 지어가지고 뭐해? 요 사이사이 그늘을 만드는 거야. 알겠지? 지붕은 평평,
창문 크기는 작게. 사막일 때는 물기라고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일교차가 장난 없거든요. 최대한 내부 외부 온도 반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건물 간격을 좁혀서 그늘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알겠죠? 이런 흙집 형태, 흙벽돌로 만든 집 형태를 보입니다. 알아듣겠죠? 지붕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지을까요?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흰색, 하얀색으로 보통 만들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라본 무더운 사막지대에 사하라 사막에 있는 요런 일대는 요런 식의 가옥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의복도 어때요? 머리 위에다가 대가리가 뜨거우니까 터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얹고 다녀요. 아니면 대가리가 아파 뜨거워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머리 위에 터번을 얹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옷도 어때? 반팔 입고 다닐 수 없어요. 이게 너 잘 생각해봐. 더우면 보통 옷을 입어요, 벗어요? 근데 졸라 뜨거워. 아파 막. 알겠죠? 이러면 다시 입어요. 알죠? 어느 정도껏 더워야 벗는 거지. 이게 한계치를 넘잖아요. 그럼 몸이 막 타요. 아파요. 긴팔을 입게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요. 얇은 흰 천을 갖다가 몸에 한꺼풀 두르고 다녀. 알겠죠? 밤이 되면 추워지니까 조금 더 둘러. 알겠죠? 낮이 되면 좀 풀러도 한꺼풀 정도는 덮어줘야 돼. 뜨거우니까. 알겠죠? 얼굴도 가려. 모래바람에 얼굴이 다 쓸려갖고 아파. 그래서 얼굴도 가려. 알겠죠?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옷이 어떤 옷이냐면 머리 위에는 터번을 얹고 다니고요.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옷 그러면 히잡. 들어봤어? 얼굴까지 가리는. 알겠죠? 이런 옷들을 볼 수 있어요. 흰 천으로 전체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위쪽은 털옷 가죽 옷이에요. 같은 건조기후지만 완전 달라 성격이. 알겠습니까? 되지. 요 뒤쪽으로는 지금 보니까 뭐만 됐다 하면 북반구 6월, 남반구 12월. 여름만 됐다 하면 뭐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조한 시기가 왔다가 이해돼요? 겨울만 됐다 하면 편서풍 영향을 받는 곳이 나오죠. 알겠죠?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줄 거야. 알았지? 오늘 거 복습 한번 꼭 해오시고.